안녕하세요, 우리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르던 벌들이 이제 다 폐사가 되었고요. 여왕벌은 그 인근에 양봉을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수펄산란이 된다 그러는 벌이 있어서 그 집에 이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왕벌의 역할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른 양봉 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벌이 없었고 그분은 여왕이 없었고 해서 이제 좀 보내드려서 다시 벌을 유지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벌이 없는 관계로 촬영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계속 좀 유지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생각한 끝에 옛날에 제가 그 교육을 받을 때 남양주에 진태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서태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좋은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여러 번 읽었었는데요. 그걸 얼마 전에 찾아서 이걸 연재해서 한번 책을 읽어드리면 어떨까 하고서 시작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궁금하신 점은 중간중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 교과서인데 양봉 교과서고요. 좀 오래된 책이라서 내용이 제가 약간씩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서툴고 모르는 거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책하고 크게 뭐 바뀐 건 없지만 우리가 양봉의 역사라든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교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양봉 교과서고요. 보시게 되면 1968년 12월 달에 문교부에서 만든 겁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양봉이라고 되어 있죠. 국민교육헌장 저도 외웠습니다만 이거 알고 계신 분은 연세가 많으신 건데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노를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자로 끝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본관 대한민국 국립중앙동서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아마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권상현 사장님이 쓰신 책도 있고 뭐 조상준 사장님께서 쓰신 책도 있고 좋은 책들이 많은데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책보다 이 교과서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 교과서를 보신 다음에 그분들이 쓰신 책을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양봉을 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양봉 지식인으로서 가시는데 되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1968년 고등학생입니다. 농업계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고요. 목차를 쭉 보니까 여기 왕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로얄 제리를 말하는 거죠. 로얄 제리는 이태현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하시는 왕젓 체유하는 방법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길면 중간중간에 자를 거고요. 잘라서 이제 다음에서 연재돼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으면 목소리도 그렇고 눈도 아프고 해서 길게는 못합니다. 1. 양봉의 역사. 양봉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 화석으로도 능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랜 옛날에 시작되었다. 서적에서는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꿀과 젖이 넘쳐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 구절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이거를 벌한테 이렇게 비유를 했었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하루아침에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라는 음식이 들어왔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만나를 이제 벌들이 가지고 오는 꽃가루 화분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벌을 많이 이용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꿀의 세 형태를 설명하고 벌을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요. 로마의 정치가 풀리니, 학자 바로, 시인 버질 등도 모두 꿀벌을 쳤다고 한다. 양봉에서 생산되는 꿀은 약용 또는 영양제로 사용되었고, 밀은 이제 그 밀랍을 얘기하는 거죠. 밀랍은 종교적 의식으로도 거행될 때 촛불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밀랍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제 항균 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성당 같은 데서는 계속 촛불을 켜거나 불교 사찰에서도 계속 초를 켜거든요. 이럴 때 천정 쪽에 끄름이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 천연 밀랍을 이용한 초를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 때, 요건 이제 프로폴리스를 얘기하겠죠. 간에 바르는데 쓰이기도 하고 하였다. 이집트에서는 태고에 이미 이동 양봉이 시작되었고, 나일강 상류에서 뗏목에 꿀벌을 싣고 꽃피는 계절을 따라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 카이로에까지 닿았던 것이다. 당시에 꿀벌은 우리나라의 재래종과 비슷한 것이었는데, 1851년 미국의 양봉가인 랑그스트로스가 현대식 벌통, 지금도 책에 많이 나오는 랑그스트로스가 이제 그 벌통, 라식 벌통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벌집 틀을 만들어 꿀벌 사육에 전환기를 가져온 이래 꿀벌통과 벌집 틀은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랑거스트로스의 이 틈을 따서 이름을 따서 죄송합니다. 랑거스트로스의 이름을 따서 라식 벌통, 라식 벌집틀이라고 한다. 1857년이니까 1957년 200년은 좀 안 됐죠? 100 몇십 년 됐습니다. 독일 사람 고틀리에프 크레치머가 연속적으로 소초를 제작할 수 있는 목재 인악기를 발명하였다. 이 소초가 일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밀랍을 이렇게 눌려서 틀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밀랍의 벌집 모양의 육각형 모양의 그 벌이 집을 쉽게 질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그 소초라 그래요. 그거를 그 틀을 인악기로 찍어서 쭉 나올 수 있게 했다는 얘기고요. 1865년 오스트리아 사람 루시카는 원심분리기를 만들었는데, 이 원심분리기는 그 채밀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꿀이 원통형 안에서 돌아가면 이 원통으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원심분리를 이용을 했다. 또 반대쪽으로 되면 또 반대쪽도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원리고요.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꿀벌이 매우 발달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선거 공약으로 밀원식물 보호를 확약한 결과 밀원식물 보호를 확약한 결과 법령으로 밀원식물이 보호되어 왔으며, 그러니까 선거 공약으로 이제 이렇게 밀원식물을 보호하자 이렇게 해서 당선도 됐고, 밀원식물이 보호되어 왔으며, 수분 작용을 시키기 위한 매개체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지금 그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100% 벌들이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딸기도 100% 이제 그 벌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럴 경우 인공 수정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골고루 되지 않고요. 딸기에 보시면 씨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씨 하나하나가 다 수정이 돼야지만 정상적인 딸기가 아주 예쁜 모양이 나오고, 수정이 덜 된 그 씨에서는 약간 짱구가 생기기도 하고, 신맛이나 쓴맛이 나오기도 하고, 못생겨지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당도를 유지하려면 수정이 잘 된 과일이라야 당도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사과나 배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씨가 있는데, 그 안에 씨가 잘 수정이 되어야지만 이 크기도 일정하게 좋은 모양의 사과나 배가 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정이
잘못되게 되면 이제 뭐라 그러죠? 못난이 과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재래종을 치고 있었는데 고려시대부터 지방 특산물인 꿀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고 이제 조공을 받았군요. 조선시대에는 강원도 지방에 궁정 양봉장을 설치했으며 지금까지도 강원도 꿀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하답니다. 이 당시가 1968년이니까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강원도에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 처음 계량종이 들어온 것은 1910년 한국 양봉의 원로인 윤시정 선생의 손으로 일본에서 이탈리안종, 카니올란종 등이 들어온 일이었고, 그 후 한 독일 신부가 양봉 관리법을 써서 우리나라 양봉업에 이바지 함이 컸었다. 요게 양봉묘지. 예, 맞습니다. 양봉묘지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나오는 독일 신부가 그 양봉묘지를 쓴 사람이겠죠. 우리나라 사람의 책자로는 윤신영 선생의 실험 양봉이 처음 나왔다. 그 후 꿀벌 치는 사람이 늘어 중국에까지 종봉을 수출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만포선의 개통으로 피나무 밀원이 발견되어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지 알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이 양봉을 이제 종봉이죠, 종봉. 그 여왕벌을 수출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여왕벌도 몰래 수입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왕스나 벌에 대한 기자재는 거의 90% 이상 중국에서 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실험용으로 쓰는 벌 종류, 그 통이나 이런 것들은 유럽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나무꿀이 많이 들어왔었네요. 이들은 만주와 일본 등지로 진출해서 이동 양봉을 경영해가며 막대한 양의 꿀을 떠오던 중 1945년 해방을 맞아 주요 밀원이 줄어든 관계로 애로가 컸다. 45년에 해방이 되었는데 밀원이 줄었고 그때 나무나 이런 것들 다 벼다 떼고 이렇겠죠. 그리고 또 이후에 몇 년 있다 또 전쟁도 나고, 그러나 국민의식이 달라졌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으로 차차 그 수가 들어 1969년에는 양봉 농가 26,000호, 사육 상자수, 그러니까 한 통을 분수라 그러는데 이때는 사육 상자라 그랬네요. 12만 상자 정도로 앞길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좀 보긴 본 것 같은데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옛날에 많이 봤던 내용이죠. 그 익힘과 실습 문제, 우리나라 재래종과 계량종 벌 사육 수를 알아보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계량종은 이제 이탈리안종, 카니올란종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 재래종은 토종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육군 수는 이렇게 이제 책에서 찾아보셔야 되고요. 이때도 정과라는 게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가 67년도라. 재래종과 계량종은 어느 것이 분봉이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직접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익힘과 실습 문제니까 아마 설명을 해주시고 이걸 숙제로 내주신 것 같아요. 분봉은 벌이 많아졌을 때 여왕벌을 이렇게 분리해서 2통을 만들고 3통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분봉이라고 합니다. 재래종과 계량종의 사육 경영과 수지면을 비교해보자.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얼마나 매출이 좀 좋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고요. 재래종을 많이 치고 있는 지역 사회를 조사해보자. 강원도가 이제 그 궁궐에다가 이렇게 진상을 할 정도로 많이 길렀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숙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분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꿀벌의 생태로 나가게 되는데 양이 조금 제법 좀 많아요. 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뭐 꿀벌의 세 가지 형태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양이 많으니까 오늘은 1교시니까 1교시 1교시고 첫 수업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마치 첫 수업부터 또 너무 많이 진도를 나가면 힘이 들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시간 날 때 제가 요거 연재해서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그 우리벌을 치신 다음에 보시면 이제 벌에 대한 내용만 쭉 올려드리려고 별도로 제가 그 채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전에 그 벌 찍던 거 이렇게 해서 했고 아마 카테고리는 양봉 교과서라고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고요. 가을철이 되면서 이제 분봉도 가을철이 아니고 좀 여름철이 되면서 또 며칠 있으면 장마전선이 올라온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그 분봉을 하면 여왕벌이 교미하기가 힘든 좀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또 잠자리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시고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분봉하지 마시고 좀 약분을 강분으로 기르는 전략을 하셔서 이제는 질병관리 잘 하셔서 월동 자격군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벌써 겨울을 준비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준비하시고요. 약을 제가 작년에 많이 죽은 원인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아는 분들도 뭐 한 100통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막 150대 200통 이렇게 없어지셨는데 좀 알아보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얄젤이나 사양코를 하시는 분들은 뭐 약을 좀 약하게 쓰시면서 지속적으로 쓰셨던 분들이 벌이 좀 손실이 덜 됐고 아마 약을 좀 많이 쓰셨던 분들이 좀 됐고 그리고 진드기나 가시응해가 이게 약으로 잡히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옛날에 한 100여 군 이상 이제 손실이 됐을 때 보니까 그때 병이라는 병은 다 있어요. 뭐 무슨 정말 뭐 알지도 못하는 흑색병이니 뭐 희한한 벌이 저희가 아는 부족병 말고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거를 다 방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뭐 당뇨 있으셔도 당뇨를 치료하겠다고 약을 강하게 먹거나 뭐 심장병을 치료하겠다고 뭐 독하게 먹거나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그 죽지 않을 그렇게 이 본인 자체가 무리가 안 갈 정도로 좀 약을 좀 조절해서 쓰시는데 우리 벌한테도 그 손톱만한 벌한테 너무 독하게 쓰시고 이걸 먹고도 사는 벌이 산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좀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농진청이나 이런 데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약을 자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었고 또 힘드신데 올해도 힘내시고 분봉하신 거 부디 잘 되셔가지고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용인의 우리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